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당시 김 여사가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 사과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한 후보가 읽고 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사실상 해당 행위라는 비판까지 나왔고 한 후보는 전당대회 개입이라고 맞섰습니다. 먼저 공다솜 기자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 날선말을 쏟아냈습니다. 전혀 그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정치 판단의 부족을 넘어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해당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후보가 구차한 변명을 계속하면서 스스로를 옹색하게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한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는 사과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공세를 더한 겁니다. 원희룡 후보도 한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어디에 이게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있는 건가요? 오히려 한대훈 위원장의 주관적인 해석 내지는 지금 와서 주관적인 주장인 거지.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가 빨리 사과하고 이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적으로 왔으니까 뭐 그걸 무시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논란이 되니까 사과로서 일단 하는 게 어떻겠냐. 지금 와서 뭐 의무부여를 하는 것보다는 한 후보는 이 같은 문자 공개는 전당대회 개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게 6, 7개월이 지난 얘기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를 막기 위해서 이런 사적인 문자를 이 공개적으로 이 전당대회 장에다가 올린다? 이건 일종의 당무 개입이자 전당대회 개입이라고.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김 여사 문자 파문은 이번 당권 경쟁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유선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일단은 경찰 수사에서는 혐의를 벗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뭐 경찰이 수심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배척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임 전 사단장은 이제 검찰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네.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합리적입니다. 다만 지금 방금 전 리포트에 보셨듯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공수처 고발이 지금 이어졌고요. 그리고 사실 그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도 지금 제기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사가 또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서 공수처 수사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 수심위가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이유는 뭘까요?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봐야 이제 정확한 이유를 알겠지만 네. 사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임 전 사단장이 정말 이 사건과 아예 무관하다, 그건 아니다라는 증언, 뭐 증거 이런 것들은 좀 나온 상태였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현장 지휘관들의 녹취들인데 최상병이 그 급류에 휩쓸리기 1시간 전에 있었던 그 녹취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사단장님이 포함대대 지역 가갖고 엄청 화를 많이 냈대. 그러니까 발견 가능성을 염두해서 이렇게 부대가 운영돼야 되는데 실화단장도 설명을 안 해준 거야. 이 사고 전날에 사단장이 다른 중대에 가서 이렇게 브리핑을 했는데 이거를 뭐 중단시키고 화를 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현장 지휘관들한테 압박이 됐었다라고 이제 대대장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녹취도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정식으로 조준희 씨는 네.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장님께 몇 번을 거리드렸는데. 네, 전날부터 뭐 알잖아. 예. 애들 강인하게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하루 이틀 갈 거다. 전날부터 막 사기 떨어져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폭우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지만 사단장 때문에 좀 철수시키기가 걱정이 된다. 네. 이런 취지의 이제 대화가 오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녹취가 있는데도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돼야 할 텐데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면 뭐 정부든 여당이든 어떤 식으로든 좀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이 있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7월 중순경에 경찰이 1차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보는 것이 전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임성근 사단장이 빠졌다.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 봤을 때는 경찰도 임 전 사단장은 죄가 없다고 하지 않느냐. 애초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했던 그 해병대 수사가 무리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특검도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네. 반면 야당에서는 이거 봐라.
저 대통령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결국 경찰도 임성근 사단장을 빼지 않았냐. 역시 특검밖에 없다. 이렇게 맞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실 이제 2주도 안 남았습니다. 13일 뒤면은 최상병 순직 1주기가 다가오거든요. 네. 그 직전에 아마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이 행사가 될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가 아마도 향후 전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선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서울역 인근에선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행인을 덮쳐서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JTBC가 입수한 CCTV에는 차량 브레이크 등이 켜진 상태로 첫 번째 사고가 났는데 경찰은 운전자가 급발진은 주장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주유소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차량이 그대로 직진하더니 인도를 걷던 여성을 들이받습니다. 여성을 친 뒤엔 속도를 내며 앞서가던 다른 여성을 향해 돌진합니다. 차량은 이곳에서부터 행인 2명을 연달아 치고 외벽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방귀에서 무너진 줄 알고 나왔다니까 우리 집이 무너진 줄 알고 놀래서 우리 다 뛰쳐나왔어요 집에 있다가. 사고를 당한 행인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CTV상으론 차량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첫 번째 사고가 나고 이후 브레이크 등이 몇 차례 깜빡거리더니 속도가 올라가며 두 번째 사고가 납니다. 80대 운전자는 음주나 마약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가 급발진에 대해 주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희란입니다. 일주일 전 갑자기 쓰러져서 뇌사 판정을 받은 김은영 씨가 오늘 장기 기증을 하고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매달 생활비를 보탰던 은영 씨는 5명에게 새 생명을 전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새 가족이 차에서 내립니다. 막내딸 은영 씨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은영 씨는 장기 적출 수술을 받습니다. 지난달 29일 은영 씨는 집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혈관이 좁아지는 모야모야병이 13년 만에 재발한 겁니다. 그날로 다시는 눈뜨지 못한 채 이틀 전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BTS와 SG 워너비를 좋아하는 명랑한 딸. 중증 지적장애가 있었지만 책임감이 넘치는 딸이었습니다. 7년 전부터는 공장에서 마스크와 USB 포장을 하며 매달 20만 원씩 생활비도 보탰습니다. 외할머니 집에 놀러 갈 때 신을 새 신발을 살 땐 엄마 신발도 선물해주는 효녀였습니다. 글자 3개짜리는 좀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을 선수를 이렇게 해줬어요. 부모님은 아픈 은영 씨를 키우며 주변의 도움을 받았다며 장기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또 우리도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또 살릴 수도 있잖아요. 은영 씨는 이제 가족들과 은영 씨가 살린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